안녕하세요. 취업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저희가. 실제 지원자의 서류를 보고 저희 면접관의 시선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지 영상을 준비했고요. 설명 전에 제가 퇴사를 했고요. 퇴사하고 지금 카페와 강의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제 카페에 오시면 자소서 무료 컨설팅도 진행을 하니까 제 카페에 들러오셔서 가입 꼭 한번 해주시고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사 CS 엔지니어에 지원한 친구의 실제 이력서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CS 엔지니어 직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반도체를 생산을 하려면 뭔가 장비가 필요하겠죠? 이 생산 장비가 필요한데 이 생산 장비는 뭐 삼성전자나 우리가 알고 있는 SK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에서 직접 그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장비 회사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에 그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흔히 이걸 셋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설치하는데 이 장비가 간단치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복잡하다는 게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간단치가 않기 때문에 고객사에다가 설치하고 설치 이후에도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가 바로 CS 엔지니어라는 직무입니다. 이 CS 엔지니어의 업무는 크게 셋업하는 인스톨 업무랑 그 다음에 셋업 이후 단계에서 유지보수하는 필드 엔지니어의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물론 장비 회사마다 어떤 회사는 셋업을 하고 그 셋업한 사람이 유지보수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셋업과 유지보수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장비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다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크게 CS 엔지니어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려면 실제 고객사에 들어가서 그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간단히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대하는 전공은 먼저 반도체가 잡학이다 보니까 특별히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시는 전공들은 다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뭐 기계, 전자전기, 물리, 화학, 화학공학, 뭐 금속, 재료, 신소재 등 어떤 공대생이더라도 반도체 장비 회사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CS 엔지니어를 하려면 고객사에 가서 셋업, 유지보수 업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전문적인 업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기본적인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겁니다.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라든가 반도체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어야 고객사에 가서 이 장비를 제대로 설명하거나 고객사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다른 부서에다가 전달하거나 뭔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장비회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장비회사 특성에 맞게 예를 들자면 ASML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토 공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포토 공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주셔야만 실제 면접에서 ASML에 가셔서 내가 포토 공정에 대한 나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반도체 공정과 원리는 물론이고 내가 지원하는 장비 회사에 따라서 특정한 공정 학습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CS 엔지니어 직무를 하시는 분들은 일단 고객사에 가야겠죠? 고객사에 가서 고객사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라든가 내부 직원들, 타 부서에게 전달해야 하거나 혹은 직접 내가 해결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회사 안과 밖에 굉장히 많은 부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 팹은 24시간 그 장비를 가동시켜야 되거든요.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상당수의 장비 회사가 교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코리아는 5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요. ASML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영어 전화 인터뷰를 합니다. AMK든 ASML이든 이런 좋은 외국계 장비 회사 같은 경우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영어 능력도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럼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예상 질문들을 한번 볼게요. 이 지원자는 재료공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학점이 3.5점입니다. 4.5 만점에. 3.5 정도면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공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학점이에요. 내가 만약에 이 정도의 학점에 걸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를 학점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에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재료공학을 봤을 때 저희 면접관들이 생각하는 걸 한번 말씀드리면 재료공학은 전자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뭐 철강, 자동차, 바이오도 갈 수 있어요. 즉 이처럼 여러 분야에 가능한 그 전공이거든요. 그런데 왜 반도체 회사에 왔을까? 왜 재료공학 전공자가 CS 엔지니어를 하려고 할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 동기와 그러니까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에 관련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재료공학도라면 재료공학도 관점에서의 반도체 산업과 장비를 바라보는 생각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 안에 이러이런 재료가 들어가고 밸브 같은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재료나 밸브 등을 재료공학 관점에서 어떻게 개선하면 효율이 좋아질 건지, 어떻게 개선하면 공정이 좋아질 건지 나만의 생각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주구장창 반도체 산업, 그 반도체 장비만 아무리 파봤자 실제 면접에서 그런 내용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전공 관점에서 이 장비를, 이 포토공정의 장비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어느 부분이 연구될 부분인지를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경력사항이 있는데 이 친구는 졸업하고 나서 중소기업 회사에서 그러니까 부품과 설계하고 이제 제조까지 하는 회사였거든요. 거기서 CS 엔지니어로서 약 3달 정도였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었죠. 이 경력사항을 보면 저희 면접관들이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이 친구는 CS 엔지니어를 하려고 한 친구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왜 3개월만 다니고 나왔지? 계약직이 전환이 안 돼서 나온 건가? 아니면 전환이 되는데 본인이 나온 건가? 혹은 아예 전환 가능성이 없는 인턴이었나? 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전환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꼭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셔야 되고요. 또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그리고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그 조직 안에서 내가 했던 성과라든가, 성과가 없으면 내가 시도해봤던 거, 그리고 여기서 느꼈던 점, 내가 아주 작게나마 개선한 부분들을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자격사항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정보처리 기능사가 있어요. 정보처리 기능사는 그 IT 쪽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친구들이 따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정보처리 기능사가 있고 취득 날짜가 올해 6월 달이에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올해 졸업을 한 친구고 앞에서 이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한 이력과도 겹치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땄을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쭉 보다 보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작년에 수료한 내역이 있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내가 반도체 쪽에 뜻이 있는 분들은 저는 추천드려요. 한번 직접
수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요즘은 많은 대학이랑 연결돼서 학점을 부여하는 학교들도 많거든요.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듣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이 서울대 반도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론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제 실습까지 같이 함께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또 이 외에도 세텍 과정도 있거든요. 반도체 장비기술교육센터라고 해서 이 교육도 있으니까 찾아서 미리미리 들어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서류를 보면 저희가 가지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교육도 들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CS 엔지니어 근무 경험도 있는 친구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있는 친구인 거는 맞긴 맞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서류만 봤을 때에는 재료공학도로서의 장비사를 왜 지원했는지, 그리고 삼성이나 SK 같은 종합반도체 회사가 아닌 이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왜 왔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라든가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반도체 기본 개념, 원리, 그리고 반도체 수업을 들은 게 있는지, 이외에 준비한 노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무와 연결시켜서 검증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반도체 그 8대 공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가장 관심 있는 공정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핵심은 뭐냐면, 내가 재료공학도로서 장비 회사에 기여할 부분을 반드시 면접 전에 세팅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반도체 산업만 계속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자, 1번 항목을 볼게요. 1번 항목은 지원한 이유,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원 동기를 보면 저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회사고 나의 직업관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장비 회사는 통찰력을 통한 문제 개선에 힘쓰는 기업이다. 그동안의 노력들을 통해서 설비 툴다운 타임을 40% 감소를 이루었다. 라고 적고 있어요. 딱 보면 알지만 이 툴다운 타임을 40% 감소를 이루었다는 건 홈페이지 보고 나서 그냥 적었다는 거고요. 통찰력을 통한 문제 개선을 힘쓰는 기업, 이런 얘기들을 봤을 때 이 지원자는 별다른 지원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장비 회사에 대한. 밑을 보니까 기초를 만드는 산업이라고 해서 웨이퍼의 수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반도체 장비의 성능이다. 이처럼 기초가 되는 분야에 종사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싶다라는 추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주로 이 기초를 만드는 산업이라는 표현은 장비 회사를 지원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그 엔지니어링 회사 있죠.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토목공사에 지원한 친구들이 이와 같은 기초 얘기를 자소서에 많이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지원 동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홈페이지에서 설비 툴다운 타임을 감소를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적으실 것 같으면 적어도 이런 툴다운 감소가 내가 생각했을 때 재료공학 관점에서 어떤 솔루션을 이 장비사가 했기 때문에 이 툴다운 타임이 감소가 되었더라는 내 전공 관점에서의 어떤 이야기가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원 동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산업에 대한 그 산업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산업 속에서 이 장비 회사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장비 회사에서 내 전공, 그러니까 재료공학도로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삼박자가 반드시 합쳐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 자소서는 그 세 가지가 모두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저희 면접관들은요, 앞서 설명드린 기본적인 원리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장비가 반도체 공정 중에서 어떤 부분을 구성하는지 알고 있냐든가, 혹은 우리 장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라라는 질문 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실무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회사 장비를 설명해 보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단순히 뭐랄까 문과생들도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의 장비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요. 내 전공 관점에서 내가 기계공학도라면, 내가 재료공학도라면 그 관점에서 기계적 공학적인 설명으로서 반드시 우리 회사의 장비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돼요. 그것까지 꼭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8대 공정이라든가 그중 아는 공정 설명이라든가 반도체 전공을 들어본 게 있냐라든가 그 다음에 전공 서적을 한번 본인이 개별적으로 읽어본 게 있냐라든가 혹은 반도체 관련된 인상 깊었던 이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또 본인 재료공학 전공이 이 직무, CS 엔지니어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질문은 다 다른데 왜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죠. 자기소개에 지원 동기가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됐거나 장비와 관련됐거나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질문이 CS 엔지니어의 역할이랑 수행 업무가 무엇인지 서술하고 한 문장이나 단어로 표현해봐라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 친구는 반도체 산업의 병원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냐하면 그 장비 설비의 생명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반도체 산업의 병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냥 얘기를 적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정답은 없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뭐고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한 나의 노력이나 경험을 적어보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보면 필요 역량 첫 번째가 공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가 장비 결함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힘이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충분히 역량은 이렇게 잘 정의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내가 공정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최소한 이 회사의 장비가 우리 공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또 재료공학도 관점에서 이 공정을 왜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서울대 연구소에서 실습 과정을 수료했다라는 이야기만을 적고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힘이라고 해서 내가 계약직으로 CS 엔지니어 임무를 수행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라고 했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웠다라는 얘기까지는 좋은데 그 문제 해결을 한 경험이나 거기서 냈던 성과라든가 개선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서류는 좋은 서류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은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어렵거나 힘들었던 경험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본인이 느낀 점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질문이거든요. 보면 재료공학 실험 프로젝트 하면서 실험 변수를 제어하지 못해서 압축 강도 측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프로젝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자마자 저희가 생각하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경험인데 프로젝트가 가장 어려웠다고? 그리고 이 프로젝트 내용이 알루미늄 압축 시에 강도를 얼만큼 할지의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강도를 얻는 거를 목표로 한 이 프로젝트가 인생 전체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하기에는 좀 의문이 많은 거죠. 자소서를 왜 이렇게 적었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앞에서 CS 엔지니어로서의 기초 중요성을 이야기했으니까 설득시키려고 자소서에다가 이렇게 적은 거죠. 하지만 기초 중요성을 연결한 것 자체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이 케이스를 이 질문에다가 쓰기에는 논리의 비약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살면서 어려웠지만 우울하지 않은 주제. 그러니까 꼭 우울하지 않은 주제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되게 어렵고 정말 어렵고 굉장히 디프레스 되는 얘기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우울하지 않은 주제로 좀 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극복한 이후에 본인 생각이라든가 본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적어주셔야 돼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협업한 사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협업한 사례와 그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한 바를 서술해달라라는 질문인데요. 이 친구는 교내 축구 동아리 회장 맡아서 내가 체육대회를 우승으로 이끈 협업에 대한 경험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첫 번째는 동료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협업이 된다라고 해서 훈련 시작 전에 포지션별로 그룹 면담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예외 없이, 그러니까 팀 훈련을 게을리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어서 나는 실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참여한 시간 많은 순서대로 경기 출전을 부여했다라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육대회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뤄냈다라는 케이스를 적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케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래서 자소서를 잘 써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시간 순으로 그 출전 기회를 부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기준으로 경기 출전의 그 방향성을 잡았을까 궁금하죠? 또 만약 시간으로 했는데요. 실력 없는 팀원이 제일 많이 참석한 거예요. 그렇게 출전을 해서 만약 경기에 졌다면 즉 뭐예요? 결과. 그러니까 경기에 진 건 결과죠. 그러니까 조직의 성과,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 과정과의 중요도에 대한 질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승을 하긴 했는데 시간만 많이 참여했지 그 친구가 퍼포먼스가 없는 친구였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느냐와 같은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또 이 내용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원칙과 예외 사이에 생각을 묻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다른 영상에서 찍었던 상황 면접이라던가 경험 면접과 연결시키는 질문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지만 그 원칙을 고수함으로 인해서 손해봤던 경험 등이 없는지 그 질문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단순한 협업 사례로 축구를 적었지만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직의 성과와 과정, 그러니까 결과와 과정으로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원칙과 예외로 실제 상황을 접목시켜서 면접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이 협업 질문을 왜 했을까요? 제가 이 CS 엔지니어는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직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고객과의 갈등이나 문제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객이 어떤 문제를 내일까지 요청했다. 이때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겠냐? 그걸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지 한번 생각해봐라. 와 같은 고객과의 관련된 상황 면접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처럼 그 반도체 장비 회사의 CS 엔지니어 직무를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 엔지니어에 필요한 핵심 역량, 그리고 그 핵심 역량을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하는지, 또 재료공학도 관점에서 장비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